네, 여러분. 벌써 3강이네요. 1강, 2강에서 동사 어형하고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강에서 이제 능수동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것도 문제의 출제 비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즘 편입시험에 문법 문제에서 거의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 요 능수동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거는 잘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더 평소보다도. 그래서 개념 설명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태라는 거는 voice, 입장, 목소리를 말하는 말로 하는 입장을 능동이라고 하고 당하는 입장을 수동이라고 하죠. 이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능수동의 개념이 뭔 개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가르친다 학생들을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요런 그림이겠죠. 이런 그림일 때 이 가르치는 동작을 하는 저의 입장이 여기라면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입장이 이제 수동이 돼서 하는 입장, 당하는 입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요 가르치는 입장이 능동이라면 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입장이 수동인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목적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때 이 목적어의 입장을 말하고 싶은 게 수동이에요. 그래서 이 스튜던스를 어떻게 합니까? 주어 자리로 데리고 온 다음에 이 동사를 어떻게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들고 요 teacher를 뒤로 보내는 요 구조를 가지고서 우리는 수동태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게 요 그림을 묘사하는 방법이 위의 방법, 아래 방법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의 방법은 요 동작을 하는 이 사람의, 이 선생님의 입장을 말한 거라면 아래 문장은 학생들이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작을 당하는 입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수동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수동태는 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나타내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워낙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봐요. pp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pp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잘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이거를 동사의 3단 변화라고 말을 하는데 요 첫 번째 나오는 make가 동사의 원형,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made가 과거 동사,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made를 pp라고 불러요. 근데 열받는 게 뭐냐면 이 과거 동사하고 pp하고 생긴 게 똑같단 말이죠. 하지만 이 둘은 역할이 아예 다릅니다. 왜? 이 made는 동사니까요. 하지만 pp는 뭡니까? 형용사죠. 그리고 이 녀석은 능동인데 반해 이 녀석은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아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made는 만들었다라는 동사이지만 이 녀석은 뜻이 뭔가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다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디서 끝? 만들어진이라는 이 말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만들었다, 얘는 만들어진.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똑같이 생겼지만 아예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p를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수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만들어진으로.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 이 문장이 틀렸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할 줄 아는 게 공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주어고 made가 나왔죠? 그럼 이때 이 made는 얘일까요? 얘일까요? 요 made일까요? 요 made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요 made라고 보신다면 요거를 과거 동사로 만들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뜻이 되죠. 인형이 만들었다라는 뜻이 돼요. 여러분 인형이 어떻게 만들어요? 인형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능동의 관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made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면 pp라는 건데 그럼 이거를 뭐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pp로 보게 되면은
인형이 만들어진이라는 형용사만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돼버리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인형 만들어진 하고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동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요 made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틀린 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형용사라 그랬죠? PP로 보면은 그럼 이건 뭐가 없어서 틀린 거다? 동사가 없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동사를 넣어주시면은 요 녀석이 주어고 is가 동사고 요 PP made가 인형을 이렇게 설명하는 구조가 돼서 인형이 만들어진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돼서 인형이 만들어진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수동태 규칙의 원리가 되는 거죠. 이래서 수동태가 BPP인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태를 제대로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규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능동에서 목적어가 있었을 때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동사를 BPP로 바꾼 뒤 이 주어를 by 명사로 빼는 이런 능동, 수동의 구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1에서 5형식에서는 이걸 금을 그어서 요 위에 있는 두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고 요 세 개를 타동사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기준이 목적어의 유무란 말이죠. 즉 우리가 자동사라고 부르는 애들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동작을 당하는 입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왜냐면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수동태라는 것은 목적어를 주어로 뺀 다음에 동사를 BPP로 돌리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면은 수동태가 될 수가 없으니 너무 당연하게 1, 2형식은 수동태가 되지 못하고 누구만 3형식과 4형식하고 5형식 이 세 가지만 수동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형식 동사인 주어, 동사,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게 되면 요 인형이라는 명사를 주어로 빼고 made가 수동이 돼서 비동사 플러스 made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과거 시제니까 was를 넣어가지고 was made에서 인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온 다음에 by Tom이 뒤로 돌아가는 이런 문의 구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3형식이었던 문장을 수동태로 돌리면 인형이 만들어졌다 하고 문장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3형식이 수동이 되면 1형식의 모양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편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수동태를 이해하려면은 원래 문장에서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문제 내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A book하고 write by him, a doll makes in the factory.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두 예문은 둘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write가 쓰다잖아요. 책이 쓰나요? 아니요. 책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집니다. 그럼 이걸 능동으로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책이 쓰여진다 그에 의해서. 그래서 write 쓸지 is written 쓸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형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makes로 쓰면 안 되고 is made로 써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문법 문제가 나와요. 요 내용이 책에 우리 김영편이 문법 이론에 12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수동태를 만드는 과정인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해하신 채로 실제 문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도, 다른 그 1강, 2강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요 배운 내용에 해당되는 문제부터 풀 거라서 위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잘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2번 문제를 먼저 볼 겁니다. This washing machine. 이게 지금 주어져. 이 씻어주는 기계가 뭐 직역하면 이건데 아무튼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안 되는 거부터 지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말씀드릴 건데 문제 푸는 방법 구조 파악을 먼저 하셔서 이 빈칸에 뭐가 갈 건지를 찾으시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속어 안 되는 거를 지워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지금 주어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요. 1번과
4번을 지워낼 줄 아는 게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1사를 먼저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been하고 being은 동사가 아니죠. 준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그냥 못 들어가고 우린 2번하고 3번 중에 정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뭐예요? 과거 시제로 능동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현재 진행 수동형으로 수동태가 된 거죠. 그럼 당연히 기계가 수리한 게 아니라 내 브라더에 의해서 수리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간 관계가 수동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죠? 인형이 만든다가 안 돼서 is made로, 책이 쓴다가 안 돼서 책이 쓰여진다로 그걸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태를 만나시면은 이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능동이면은 능동형을, 수동이면은 수동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풀 때 되게 편한 팁이 하나 있죠. 뭔가요? 네, 바로 동사 뒤에 이가 만약에 고쳤다라는 뜻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뭘 고치는지를 즉 목적어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어차피 안 되는 이유가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By my brother가 전명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어차피 수동태로 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거라 3번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게 틀렸다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책이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다도 중요하지만 뭘 쓰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어차피 이 둘의 해석을 떠나서 목적어가 없으니 수동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형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수동태로 바꾸는 것도 맞지만 in the factory에서 지금 목적어가 없어서 뭘 만드는지가 어차피 안 나와 있으니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태 문제를 볼 때는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 그리고 동사 뒤에 목적어 유무 이거 가지고서 문제를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동일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2번 문제 이렇게 풀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4번입니다. 4번도 완전히 동일하게 풀면 돼요. milk proteins 얘가 지금 주어져. 그리고 빈칸이 동사 for the high nutritional content까지 전명구로 빠집니다. 즉 여기가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지우실 게 바로 4번입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여기 주어 동사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번을 지워주시고 1번, 2번, 3번에서 골라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읽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능동, 요것도 are valuing에서 능동, 근데 얘만 수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편법이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보기가 4개가 있었을 때 4개 중에 하나가 말이 안 되고 3개가 남았는데 3개 중에서 2개가 능동이고 하나가 수동이면 이 수동이 답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2개가 능동이고 이게 수동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답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거는 너무 위험성이 많고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시는 게 맞아요? 이 value란 단어와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프로틴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value가 동사로 쓰면은 소중히 하다 귀중히 여기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단백질이 뭘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귀중히 여겨진다, 소중히 여겨진다로 가는 거라서 그래서 둘의 관계가 수동이라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풀었던 2번 문제와 4번 문제는 같은 메커니즘으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내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2번, 4번보다 요 7번이 조금 더 어렵지만 충분히 풀만합니다. 자, 2번, 4번과 똑같은 문제긴 해요. 7번도. 근데 차이점은 구조가 살짝 복잡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 요게 동사가 아니라 pp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 램프들은 요게 지금 주어고 만들었다가 아니라 석탄으로부터 만들어진으로 pp로 얘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해서 얘를 설명하고 여기가 동사 자리라는 거 이거를 판단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풀 때 이 빈칸이 동사기 때문에 3번을 먼저 지워주셔야 되고요. 1번과 2번과 4번에서 골라주시는 건데 좀 웃기게도 아까 4번 문제처럼 요거 능동이고 요거 능동인데 얘만 수동이죠. 이런 경우 뭐가 답일 때가 많다고요? 네, 수동이 답일 때가 많긴 합니다. 물론 그냥 해석상 가스 램프가 도입한 게 아니라 도입되어졌던 거라서 수동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편법이 잘 먹히긴 하는데 너무 좋아하진 마세요. 뜻 모를 때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introduce가 소개하다, 도입하다라는 뜻을 알았으면은 당연히 이 가스 램프가 도입한 게 아니라 1번이랑 4번으로 하면 도입하다가 되잖아요. 능동이 아니라 도입되어졌다, 수동이기 때문에 목적어도 없고 둘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이렇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 were introduce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묶어서 풀어드리고 있는 문제들이 다 뭡니까? 기본 수동태 문제예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따져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보기, 그리고 뒤에 목적어 유무 보기. 이거 가지고 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 밑줄인데, 밑줄 문제는 속어가 아니라 밑줄 체킹법이라 그래서 밑줄마다 봐야 되는, 문제 푸는 법 같은 게 있는데, 동사의 밑줄일 때는 수일치, 오형식, 시제태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은 women 얘가 지금 주어고 severely affecting에서 지금 능동태로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affect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럼 얘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라면은 목적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성들이 뭐한테 영향을 끼치는지. 근데 지금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도 없는데다가 심지어 by라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뭐 셀루이트라는 것에 의해서 여성들이 심하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있다로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수동태로 바꿔주시면 돼서 그냥 똑같은데 그냥 밑줄로 나온 것 뿐입니다. 항상 문제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됐지요? 셀룰라이트. 아무튼 요거.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13번은 아무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성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포인트인데 문법 문제는 사실은 이런 단어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사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볼 줄만 알면은 어차피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어서 여기 지금 목적어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 수동태로 돌려야 되네 요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13번은 밑줄 문제 버전으로 능수동을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었고요. 아까 앞에서 풀어봤었던 문제들하고 비교를 해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4번도 동일합니다. 14번도 보면은 얘가 지금 주어고요. 이쪽이 동사고 이렇게 지금 전면구가 나오고 있죠.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자, 보셔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 풀 때 결국은 여기 나오는 aesthetic, exceed 얘가 주어고 may, make가 동사인데 13번하고 아예 똑같죠. 목적어가 없고 뒤에 by 이하가 전면구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와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드는 관계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걸 수동태로 돌려야 돼서 조동사 다음에 원형 써야 되니 be 나오고 made가 나와서 이렇게 exceed, may be made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14번이 역시 기본 능수동 문제로 주어 동사와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능동이면은 능동형을, 수동이면은 수동형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 똑같은 거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풀어드렸던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의 패턴이 다 동일합니다. 주어 동사와의 관계 따져서 능수동이냐, 뒤에 목적어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요 8번은 별표 하시고 매우 중요합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게 또 있어요. 형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목적어 하나만 나오는 3형식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까지 풀어본 애들은 3형식 동사가 수동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본 겁니다. 4형식의 경우는 목적어가 2개가 오죠. 요렇게. 그래서 톰이라는 애가 그 사람에게 인형을 주었다라는 4형식 동사인데 이 4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되면은 힘이라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와서 he가 되고 이 gave를 수동으로 만들어서 was given이 되면 그 뒤에 있던 인형이 그대로 내려와서 목적어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수동태는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동사를 BPP로 만드는 거니까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어 나오고 BPP 형태가 나왔다면 이렇게 수동태 모양이 나왔다면 이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원래는 이게 정상이 아니죠. 이거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책이 쓰여진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죠? 책이 쓰여집니다. 문장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me를 썼어.
그러면은 요게 지금 주어고 요게 수동태 동사인데 미가 여기 어떻게 나와? 이거 잘못됐지.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수동태는 목적어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이게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쟤입니다. 사형식.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하나가 남아버립니다. 이게 삼형식과의 차이죠.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니까 얘가 주어로 나가서 동사 BPP하고 문장이 끝나버리니까 BPP 뒤에 뭐가 못 오지만 목적어 나올 수 없지만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라서 하나가 남아요. 그리고 해석을 잘 이해해보세요. 톰이라는 애가 그에게 인형을 주었다죠. 근데 제가 능수동이 뭐라 그랬습니까? 입장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잖아요. 자, 톰의 입장은 준 거죠.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은 인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그는 받았습니다. 인형을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받았다. 인형을. 이렇게 을을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데 사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하나 남아서 삼형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BPP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뭘로 하실 겁니까? A인가요? B인가요? 중요. 둘 다 됩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톰이 인형을 주었을 수도 있고 인형을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은 주변 상황을 줘서 이 톰이라는 애가 인형을 준 건지 아니면 인형을 받은 건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주변에 단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더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해석 같은 거 잘 하셔야 돼요.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었다라는 사형식 tell이거든요. 그럼 이게 수동이 되면은 힘이 he로 가고 told가 was told가 되고 the story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왜요? 사형식이 수동이 되면 이렇게 목적어 하나가 남으니까.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그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었다죠? 그럼 그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거죠. 왜냐면 내가 그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입장은 이야기를 전에 들은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업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은 이 수업 내용을 전에 듣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be told는 듣다라고 해석이 돼요.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tell이 말해주다기 때문에 be told 이러면은 전에 듣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전에 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형식 동사가 수동이 되면은 목적어가 남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행인 점 별로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좀 가능하냐면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삼형식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형식은 목적어가 나오긴 하잖아요. 하지만 사형식 동사 수동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동태는 목적어 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많이 적용이 잘 됐었던 거긴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긴 있으니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에 역시나 책에 보면은 사형식 수동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요거 잘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요 8번은 보시는 것처럼 그 1, 2, 3, 4를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면 1번이나 2번이나 4번 1번, 2번, 4번으로 가면은 능동이고 3번만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가 단서가 되냐? 바로 뒤에 나온 이 내용. 개인적인 업무를 좀 케어하려고 그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일에서 떨어진 시간이란 뜻이거든. 이게 휴가, 휴무 맞지? 휴가나 휴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일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 그러면은 여러분들 개인 업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휴가를 주겠어요? 휴가를 받겠어요? 네. 휴가를 받아야죠.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to take care of some personal business라는 요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상 수동으로 가는 게 맞아서 3번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요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세요. 사형식의 수동이라는 것도 존재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9번 문제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5형식 수동. 자, 마지막이죠.
자, 아까 보여드렸지만 3형식은 목적어 하나가 주어로 나가는 거고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남아서 하나만 앞으로 나가가지고 목적어가 남았다면 5형식은 요거죠. 그래서 5형식은 톰이라는 애가 그 사람을 스콜라라고 불렀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동격이란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수동이 되면은 힘을 주어로 빼서 he. was called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그대로 내려오죠. 근데 이거는 뭐다? 보어다. 자, 그래서 5형식이 수동이 되면 2형식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 3형식은 목적어 하나니까 목적어 앞으로 나가서 1형식. 근데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남으니까 하나만 나가니까 뒤에 하나가 남아서 4형식이 수동이 되면 3형식이 되고 5형식은 목적어랑 보어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남은 보어가 일로 떨어져서 5형식이 수동이 되면 2형식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톰이 그에게 그를 스콜라라고 불렀다가 수동이 돼서 그 사람은 스콜라라고 불려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요 구조를 5형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책에 또 5형식의 수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뒤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들러붙는 그 과정을 가지고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요. 간주동사라고 해가지고 5형식에서 우리는 이런 거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요런 거. 자, 이러면은 예를 들어 나는 간주합니다. 그 사람을 영웅으로 간주합니다. 란 말이야. 그럼 이걸 수동태로 돌리면 얘가 주어로 와서 he가 되고 요게 그대로 내려오면 is regarded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as a hero가 그대로 들러붙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영웅이라고 간주한다가 그 사람은 영웅이라고 간주되어집니다. 이런 모양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사들의 종류를 다 알아야 되는데 이 regard형 간주동사가 별어별 동사가 다 있는데 여기에서 누구도 있냐면 지금 여기에 등장한 acknowledge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인정하다는 뜻인데 나는 그 사람을 영웅으로 인정합니다 해가지고 5형식에서 간주동사로 as 나오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이 수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He is acknowledged 이렇게 되겠죠? 하고 as a hero가 들러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대로 문제로 나온 게 바로 요 9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거 넘 첨스키가 주어고 a professor at MIT에서 MIT의 교수인 넘 첨스키가 요게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1, 2, 3, 4가 다 지금 동사가 나와 있는데 빈칸 뒤에 요거 보이십니까? as 나온 거 요거. 요 as가 왜 나온 거야? acknowledge A as B 방금 보여드렸던 그 녀석의 수동이라서 여기 as가 나와 있는 걸 보고서 2번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regard 하고 목적어 나오고 as 나오는 게 수동이 된 거를 동사만 acknowledge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 넘 첨스키가 인정되어지고 있다. 뭐로? One of America's greatest linguists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언어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돼서 깔끔하게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거 능동이고 요거 능동이죠. 얘 수동이죠. 이러면 수동이 답일 때가 많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편법으로는 활용하시는 건 나쁘진 않지만 아까 거듭 말씀드렸듯 너무 이런 거에 매몰되면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뭐 뒤에서 나오지만 요게 자동사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지금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맞지만요. 자, 그리고 조금 멀리 가서 17번 문제가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regard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I regard 해놓고 여기다가 톰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뭐 as a, 뭐 teacher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톰이라는 애를 선생님으로 간주합니다인데 요 톰을 주어로 보내서 여기다 보내주고 그리고 요게 수동태로 내려와서 is regarded가 되고 맞죠? 그리고 요 as a teacher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요 I가 일로 와서 by me가 되죠? 근데 아실 거예요.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전명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요. 요 사이에 이렇게 껴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명구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가 놔주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톰이라는 애는 간주되어집니다. 요게 여기로 들어가서 나에 의해서 선생님이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farm animals 얘가 지금 주어고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잘 보시면은 by nearly all societies 이렇게 전명으로 빠지고 여기 as 나온 거 보이십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얘를 단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얘를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로 낸 건데 황당하게도 이걸 지금 regarded를 써야 되는데 무슨 regardless를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regarded로 바꾸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한다. 수동태로 가야 될 거 아니야. farm animal들이 간주되어지고 있다. 거의 모든 사회에 의해 귀중한 경제적 경제자원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간주되어져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have been regarded로. 딱 이거예요. 이것만 지금 현재 완료 수동으로 썼을 뿐, 여기다가 regardless 쓸 수 없어가지고 regarded로 바꾸는 겁니다. by도 있겠다, as도 있겠다.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3형식 동사가 수동이 될 때, 4형식이 수동이 될 때, 5형식이 수동이 될 때 이런 기본 틀 가지고서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를 같이 지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짠! 잘 봐요. 이대로 두면 톰이라는 애가 웃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자동사입니다. 그럼 자동사는 목적어가 못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수동태가 안 돼요. 왜냐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어떻게 수동을 만듭니까? 톰은 웃었어요 하고 만 거니까 요거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전명구가 쫓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뜻이거든요. 톰이라는 애가 웃었어요. 제인을 뚫어지게 보며 이게 at이라는 전치사가 이게 점 찍어가지고 얘를 요렇게 요런 그림이 at이거든요. 그러니까 톰이라는 애가 제인을 이렇게 점 찍어서 이렇게 보면서 막 웃었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주어 동사 다음에 전명구 나온 거랑 이게 자동사가 맞는데 편의상 얘를 우리가 보통 수거라고 부르죠. 이렇게 통째로 얘를 하나로 봐가지고 누구누구를 비웃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누구를 비웃다. 그래서 얘를 하나의 동사 통으로 동사로 보는 거죠. 그래 버리면은 뭐가 가능하냐? 이걸 수동태로 돌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rapid at 요거를 통째로 하나의 동사로 봐가지고 얘를 수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인을 주어로 보내서 얘가 주어가 되고 요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뭐가 됩니까? was rapid at 요렇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톰이 일로 와서 by 톰이 돼요. 자,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걸 만들면은 알게 되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전치사 두 개가 들러붙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쓴 거죠.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rap at을 통째로 하나로 봐가지고 수동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잖아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자동사가 뒤에 전치사 들고 와가지고 이걸 통째로 하나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거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진짜 동사처럼 그냥 굳어서 쓰는 표현이라면 이거는 수동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rapid at을 통째로 하나로 봐가지고 톰이라는 애가 제인을 비웃었다라고 쓸 거를 수동이 돼서 제인이 비웃음을 당했다. 톰에 의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at이나 by나 아무튼 전치사 하나가 누락이 되면 틀리게 됩니다. 꼭 알아놓으세요.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되지만 전치사까지 붙여가지고 얘를 통째로 수동태로 돌리면은 수동이 가능하다. 대신 이 경우에 절대 이 전치사를 누락시키면 안 된다라는 게 문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게 저희 책에 동사구의 수동태, 이걸 동사구라 그러거든. 수거, 구동사, 동사구 다 같은 말인데 아무튼 얘네들을 통으로 하나로 돌려서 수동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다 보시면은 rapid at을 수동을 만들어서 he was rapid at by 얘도 지금 ran over를 통째로 수동을 만들어서 was run over by a car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 think of him as a doctor 이러면은 나는 통째로 동사 him as a doctor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의사라고 생각해요인데 이게 수동이 되면 힘을 주어로 빼서 he가 되고 여기 일로 내려오면은 is thought of 이렇게 해놓고 요 as a doctor가 그대로 들러붙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의사라고 생각한다가 수동이 돼서 그 사람은 의사라고 생각되어진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것이 방금 살짝 보였던 5번 문제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거랑 동일하게
얘가 뒤에 as가 나와 있고 think of를 그대로 돌린 거기 때문에 is thought of as 이렇게 그대로 들러붙은 1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잘못된 형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는 뭘 모르면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까? think of가 통째로 하나로 목적어 다음에 as가 오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면은 요건 아예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구조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말한 걸 이해하시고 적용을 해보면 그녀는 좋은 학생으로 생각되어진다 해서 말이 딱 떨어져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take care o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해보죠. 같이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 쓰는 걸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I take care of a cat.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나는 take care of를 통째로 하나로 봐가지고 뭐뭇을 돌보다, 뭐뭇을 관리하다 막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주어고 요걸 통째로 동사로 보고 cat을 목적어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동이 되면 얘가 a cat, 얘가 주어로 내려오고 take care of가 수동이 돼서 is taken care of 이렇게 온 다음에 I가 일로 와서 by me가 된다는 거예요. 뭔지 보이시죠? 그래서 be taken care of by 이게 다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야지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he was taken good care of by에서 요 뒤에는 his aunt까지 잡아와야 되니까 이게 되는 게 4번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게 이제 구동사의 수동이라고 하는 동사구의 수동이라고 하는 수거의 수동이라고 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동사 뒤에 뭐가 쫓아와서 통째로 하나가 되는 게 수동태가 되면은 요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되겠죠? 잘 봐봐요. I speak well of 이게 여러분들 내가 of 이하에 대해서 잘 말해준다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걸 이렇게 쓰거든. speak well of라고. 그럼 I speak well of him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해준다, 잘 말해준다는 얘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뜻으로 쓰는 역시 동사 구예요. 구동사예요. 수거예요. 근데 이거를 힘을 목적으로 잡아서 요 녀석을 주어로 빼면 얘가 he가 되고 얘가 내려와서 어떤 모양이 난다? is spoken well of 요래 놓고 요 I가 뒤로 와서 by me 이런 문제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of가 빠지거나 by가 빠지거나 둘 중에 무언가가 빠지면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잖아요. 이거 by 없죠? 이건 of by 다 없죠? 그냥 다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되는 게 4번밖에 없었던 건데 요게 밑줄 문제로 나타난 게 바로 요 12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이셨습니까? and 다음에 여기 was well spoken of 이렇게 이 녀석이 지금 수동이 된 게 나왔죠? 그러면은 요 뒤에 있는 이거 미 잡기 위해서 by라는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by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여기 by를 넣어주면은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요? 뒤에 나온 his superiors 요걸 잡아주려면은 전치사 by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거. 이 구조로. 네, 그래서 지금 묶어서 풀어드린 애들이 이번엔 뭡니까? 구동사의 수동이라고 부르는 동사 뒤에 전치사 나와서 통째로 하나인 걸 수동으로 돌리는 그런 문제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또 무엇이냐? 대절의 수동이라고 요런 게 또 있어요. 잘 봐요. 우리가 문장의 동사들 중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믿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라는 이게 통째로 목적어인데 이 목적어를 수동태로 만들면 이 대절을 주어로 보내고 얘가 수동이 돼서 is believed가 되고 by them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쓰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이게 뭐 이렇게 써도 말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쓰는 경우 아예 없죠. 주어가 너무 길고 술부가 짧습니다. 영어는 이런 문장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대절을 뒤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 대절이 이렇게 뒤로 빠집니다. 그럼 여기 is believed가 동사가 되죠. 그럼 이 앞에 지금 주어 자리가 비는데 영어는 이런 꼴을 절대 못 봅니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는 비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it.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가주어, 진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제 it is believed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가성비가 좋은 게 우리 대절 받을 수 있는 동사 되게 많잖아요. believe, think, say, 뭐 consider, 뭐 등등등 대절을 목적으로 받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걔들이 수동태가 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believe, think, say 등등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it is believed that 이것도 되고 it is thought that 이것도 되고 it is 뭐 considered that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뭐 it is said that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믿겨집니다. 라고 해석이 되는 구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대절의 주어인 he가 주절의 주어인 he로 빠져요. 그리고 is believed를 그대로 내리게 되면 그럼 남은 내용이 요 can buy everything이라서 얘가 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 문장은 틀리게 됩니다. 왜냐면은 얘가 동사인데 얘도 동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맞게 만드는 방법이 요 can buy를 뭘로 바꾸는 거다? 바로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또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이 요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대절 받는 동사가 요짓거리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믿겨진다가 얘가 일로 가고 얘가 내려오고 요게 내려옴으로써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다고 믿겨집니다. 라고 해석이 되게 되는 요런 구조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책에 목적어가 대절일 때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네, 요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아, 저게 저래서 저런 거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면 뭐가 좋냐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완벽하게 풀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 say는요. 방금 요거랑 똑같은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 경우의 수만 가게 됩니다. it is said that 해가지고 가주어 진주어로 나오거나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 모양으로 나오던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주어를 쓴 다음에 얘가 수동태로 be said가 나오게 된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뒤에 쫓아오는 이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통하여 가주어 진주어의 수동태를 쓰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주어를 쓰고 BPP, be said로 쓰고 뒤에 투부정사가 쫓아오거나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ay 다음에 능동인데 투부정사가 왔다 바로 X고요. 능동인데 투부정사가 왔다 바로 X입니다. 이렇게 수동태로 돌아가야 투부정사가 수동태로 돌아가야 이렇게 투부정사가 쫓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1번, 2번은 바로 지우고 3번과 4번에서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본 게 뭐냐면 have 다음에 revolutionized 하면은 이건 have pp니까 능동인데 이걸 to be revolutionized 해버리면 이건 bpp라서 수동이거든요. 그럼 수동태는 목적어를 못 받죠. 근데 뒤에 더 modern office라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형으로 가야 돼서 4번이 됩니다. 3번으로 가면 수동이니까 문장이 성립을 안 해요. 이래서 3번의 정답이 4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지요? 그래서 컴퓨터랑 새로운 그 방법들이 모던 오피스를 레볼루셔나이즈 했을 거라고 말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서 4번이 답이다. 됐지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런 argue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요. 사용됩니다. 지금 이거 가주어진 주어거든요. 그럼 이거 대절이라는 사실이 논의되어진 거지, 논쟁된 거지, 논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has argued가 아니라 has been argued 이렇게 수동태로 써줘야 됩니다. 얘가 가주어진 주어기 때문이에요. 그럼 능동으로 쓸 수가 없죠. 이시 가주어인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뭐 논쟁을 하겠어요. 대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수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1번을 has been argu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고 이것도 대절의 수동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묶어서 풀어드리는 게 다 이제 같은 패턴들을 묶어서 해드리는 거니까 아 수동태는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6번도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country가 주어고 said가 동사인데 투부정사가 바로 들러붙는다고요? 안 돼요. 수동태일 때만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A country is said to have a trade surplus.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people say that 해놓고 a country has a trade surplus 뭐 이런 거였다는 거야. 원문이 원래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대절이 목적어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동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말한다 대절을인데 이게 대절이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보내져서 가주어진 주어 구문으로 it is said that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it is said that a country has a trade surplus 그대로 들어와서 가주어진 주어로 쓴다고. 그러니까
가주어진 주어면은 요렇게 쓸어가는 게 맞죠. 근데 이거 대절의 주어인 a country를 앞으로 보내고, 그쵸? 그리고, 요거가 그대로 내려와서 is said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 has a trade surplus가 여기 들어가면 이게 투부정사가 돼가지고 to have a trade surplus 이렇게 쫓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즉, be said하고 투부정사가 쫓아오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is가 없으면 이게 능동인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is를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대절의 수동은 알아놓으면 좋은 게 모든 동사가 대절을 받는 경우 이 메커니즘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방향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되게 쉽게 여러분들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잘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의 경우 그래서 이거를 왜 이제 해주냐면 이게 지금 종합 선물 세트인 게 이게 잘 보시면 이게 가주어 진주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게. 그래서 이거 이시 가주어고 대절이 진주어로 여기 be said 들어온 거 요거 보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잘 봐요. She was taken으로 수동태로 돼 있어서 전명구와서 잘 썼죠. 그리고 얘도 he was appointed 수동태로 돼 있어서 전명구와서 잘 써가지고 1번, 2번, 4번은 잘 썼는데 이 3번이 좀 재밌는 건 게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뭘로 해볼까요? 도착했습니다. 여기에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돌아가죠? 이렇게 되죠. Did the man arrive her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죠? 그 남자가 여기에 도착했다는데 의문문 만들어서 그 남자가 여기에 도착했나요? 라는 말이 돼요, 이게. 그 남자가 여기에 도착했다가 이렇게 의문문이 되면은 그 남자는 여기에 도착했나요? 해서 did 주어 원형으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만약에 봐봐요. 이번에는 수동태 문장으로 예를 들어 톰이라는 애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 이거 말고 이걸로 해볼까? 잠깐만. 인형이 was made 졌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 수동태를 만들면 이거 수동태잖아요, 지금. 이거를 얘처럼 의문문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was가 앞으로 나가고 other 하고 mad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인형이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게 지금 did 주어 원형이기 때문에 이게 능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진이 찍혀져요. 사진이 찍히는 거죠. 이거 수동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did가 나오고 did the photo take 하면 이게 능동이라서 수동태로 바꿔가지고 요거를 was로 그리고 요거를 taken으로 가야지 그 사진은 언제 찍혔나요가 돼서 말이 된다는 거죠. 요 구조에 대해서 물어본 게 3번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태를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드리고자 하는 문제였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묶어서 같이 풀어드려 봤습니다.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all telephone numbers 얘가 주어져. 그럼 요거가 관계를 따져가지고 하는 거라 지금 비기동사 다음에 이 모든 전화번호가 리스트 하는 게 아니라 그 디렉터리에 리스트가 되어지는 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거는 동사 원형이니까 그냥 안 되고 능동의 ing 안 되고 요 두 개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진행 수동이고 요건 그냥 수동태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진행이면은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걸 묘사할 만한 주변에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2번이 자연스럽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텔레폰 넘버가 그 디렉토리에 리스트 되어져 있나요? 리스트 되어진 건가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수동태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고 1번에 나온 녀석하고 10번에 나온 녀석이 같은 주제로 의문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수동태가 되면은 아무래도 위치가 좀 많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11번 같은 문제도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사이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놓으시면 돼요. let은 수동이 안 됩니다. let이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불가능하고요. let 대신에 누구를 쓰게 되냐면 같은 의미지만 수동태가 가능한 allow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시면 답입니다.
was까지는 있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외워놓으면 편한데요. let은 그냥 수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The convict was allowed to go home. 같은 의미의 allow를 쓰면 됩니다. allow는 이렇게 쓰거든. 얘가 오형식으로 쓸 때 I allow him to go there. 나는 그 사람이 거기에 가는 걸 허락한다라고 해가지고 요게 목적어, 요게 목적격 보어인데 이게 수동이 되면은 he에 내려와서 is allowed 되고 그 다음에 to go there가 이렇게 들러붙는 거거든요. 네,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let이 수동이 안 된다. 요거는 그냥 시험용으로 외워놓으시면 되게 편합니다. 11번은 요걸 물어본 문제고요.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떤 문제냐면 US officers하고 said하고 대절이 나왔잖아요. 그럼 대절에 the Iraqi missile가 주어고 apparently가 부사고 요 녀석이 지금 동사로 등장했잖아요. 자, 여기서 주의. 얘와 얘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arm이란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은 그 남자들이 자기네들을 스틱과 스톤으로 무장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어를 with 이하로 무장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라크의 미사일들이 뭐가 장착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화학 혹은 생물학적 무기를 가지고서 무장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arm A with B인데 그게 지금 수동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을 arm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뭐 저거랑 같은데 그 삼형식 수동이랑 동일한데 얘는 또 이제 with랑 붙어 다니는 애니까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좋다는 뜻에서 같이 말씀드려 봤고요. 자, 그리고 19번도 이거 시험용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죠.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된다. fall이라는 동사는 수동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대로 두면은 was fallen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요거는 이제 fall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fall 우리가 이거를 fall, fell, fallen도 있는데요. 이게 비슷하게 생긴 애로 fell, failed, failed라는 것도 있거든. 이거는 그래서 둘이 다른 게 얘는 자동사로 지가 떨어지다지만 이거는 상대방을 넘어뜨리다라는 타동사예요. 이건 VI, VT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 fall는 자동사라서 수동이 안 되니까 요거를 이제 failed로 바꿔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디아나가 리치몬드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었던 1988년 이래로 처음이다. 그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온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문제로 낸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번의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이셨겠지만 corn originated in the New World and thus 하고 did not know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라 이게 동사가 1번이고 동사가 2번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 originate가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수동태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녀석은 애석하게도 기원하다라는 콘이라는 건 기원했다 어디에서라는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live는 자동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I live in 서울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나는 서울에서 산다라고 번역하실 때 요거를 I am lived로 써야 되나요? 아니죠. 이건 당연히 아시죠? 근데 왜 저건 좀 어려울 수 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봐가지고 아는 동사지만 쟤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사의 뜻을 모르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콘이라는 게 어디에서 뉴 월드에서 기원을 했다. 그리고 따라서 알았다가 아니라 유럽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었다로 가야 돼가지고 요거 수동태로 돌려야 돼서 was not known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이거 did not know의 주어가 콘이거든. 그럼 콘이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지는 거잖아. 유럽에서. 그래서 수동태로 돌리는 거라 이것도 이제 삼형식의 수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3강 문제 다 한번 풀어봤는데 수동태는 생각보다 많이 패턴화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문제가 풀리는 메커니즘이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우리 4강에서 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어요.